안녕하세요. 라이커 선샤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책은 바로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책이 제 인생 책이라는 점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덱스가 이렇게 많은 책은 아마 이 책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인덱스는. 안에도 밑줄 안 친 곳을 찾기가 더 쉬울 만큼 다 밑줄이에요. 너무너무 정말 와닿고 감동이고 마음에 새기고 싶은 구절이 많아요. 저는 읽다가 한 3번을 크게 오열했는데 그 구절을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싶고 또 읽으면서 정말 제가 그동안 알고 생각했던 거지만 제가 저도 작가지만 필력이 되지도 않는 것도 있고, 표현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는데, 그거를 작가가 이거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작가가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어떻게든 찾아가서 부둥켜 안고 정말 감동을 이거를 전하고 싶을 정도로, 책 읽는 내내 정말 어쩔 수 없이 어찌할 줄 모르는 감동에 정말 강렬한 감동에 행복했던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 선정 도서기도 해서 제가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를 찾으면서 또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 책이 굉장히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어요. 사실 최근에 이 책이 유명해진 계기가 바로 방탄소년단 덕분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방탄소년단. 이 책을 모티브 삼아서 Love Yourself라는 앨범을 발매했고 그 앨범이 전 세계 지구인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위로와 치유의 음악이 되고 있어요. 이 책의 앞뒤 보면은 정말 영적 지도자들, 뇌의학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냥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극찬을 해요. 이 추천사를 쓰셨는데 이렇게 정말 한 목소리로 극찬을 하는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정말 이 강력한 치유와 사랑이 가득한 책이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 책을 함께 읽고 싶었던 이유는 이 책은 정말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요. 행복의 정의가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행복을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다 해도 행복의 그 길로 가는 방법을 몰라요. 잘 모르죠?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그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틴나칸, 디펙 초프라 이런 분들이 이 책을 극찬한 이유가 아마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모든 인생의 진리가 담겨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책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영혼이 미친 듯이 감동을 느꼈지, 만약에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이 책을 만났더라면 그렇게까지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볼 수 있거든요. 책을 읽더라도. 감흥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걸 우리가 책을 봐도 감동이 있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행복의 의미,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느끼실 거예요. 네.
먼저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표지와 제목에서 이렇게 풍기는 이미지는 소설 같잖아요. 근데 이 책은 소설이 아니고 작가의 감동 실화가 담긴 자기계발서예요. 네, 자기계발서랑 소설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책은 정말 뭐라고 어디 하나에 딱 분류하기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야기가 가득해서 영성서적 같은 느낌도 들고 정말 이 스토리 자체만으로 봤을 때 굉장한 흡입력이 있어서 이건 웬만한 소설책보다 더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화라는 게 너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큰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 닥터 도티와 비슷한 유년 시절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닥터 도티가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셨고 엄마는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셨대요. 또 굉장히 집이 가난했고 저는 그래도 가난한 편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제 주인공을 보면서 제가 또 동일시하면서 또 이 스토리에 몰입이 됐죠. 이 소년이 어떤 이제 동네 마술가게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루스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이름이 루스예요. 할머니인데 정말 초콜릿칩 쿠키 같은 해맑은 미소를 가진 분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닥터 도티에게 뇌와 마음의 힘을 조절해서 현재의 고통을 완화하고 자신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놀라운 마술을 알려줍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걸 배워서 실제로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자신의 꿈인 의사의 꿈도 이루고 무려 7,500만 불의 자산을 지닌 기업가로 성공한다고 해요. 네, 놀랍죠? 이게 실화니까. 근데 문제는 그 마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법의 핵심인 마음을 여는 법. 그것을 이 닥터 도티는 간과했어요. 무시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루스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그것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그 가르침을 빠뜨렸다는 것을 나중에 일생일 대 위기 모든 걸 다 잃게 되거든요. 닥터 도티가. 그때 가서야 내가 루스가 가르쳐준 가르침의 핵심을 잊고 살았구나 라고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사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고 또 결국은 이제 사랑과 연민의 마음, 기타 등등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연민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 연민의 마음, 이타심 마음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소까지 설립했다고 해요. 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그 연구소도 운영하시고 또 이렇게 또 훌륭한 정말 아름다운 책을 쓰시기도 하신 거죠.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윗줄도 너무 많고 다 인덱스 붙이고 막 이래서 정말 고르기가 힘들어서 저는 제가 3번 오열했거든요. 그분에 다 적어놨어요. 내가 오열했던 부분을. 왜냐하면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첫 번째 오열한 부분, 두 번째 오열한 부분, 세 번째 오열한 부분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중에 다시 보려고 왜 오열했는지 또 내가 궁금하기도 했고 사실 그렇게 슬픈 내용이 아닌데 제가 막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 읽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 오열했던 부분 페이지 97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방 안에서 호흡하기와 스스로 주문 외우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불현듯 거실로 가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모님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얼마나 바랐었는지 떠올린다면 그게 내가 꿈꾸던 장면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어떠셨어요? 마음의 울림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부모님께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글로도 표현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닥터 도치처럼 이제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셨고, 엄마도 우울증이 있으시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가 아니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부모님이, 사랑하고 있긴 했죠. 하지만 그걸 떠나서 되게 가족과 왜 관계가 그렇잖아요. 참 어렵고 불편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열리고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면서 정말 부모님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을 바라보는 정말 여기서 그렇듯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지금 저는 사실 그 남들처럼 이게 몇 년 전부터 서서히 달라졌는데 이게 친정이 막 되게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정말 부모님과 있어도 편안하고 부모님에 대한 예전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던 원망이나 미움이 정말 하나도 없고 다 그게 고마움으로 바뀌고 연민의 마음으로 어느 순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닥터 도티가 그 루스가 알려준 마법 마음의 긴장을 풀기, 마음 길들이기 일종의 마음 챙김, 명상이잖아요. 그것을 연습한 뒤에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 덕분에 정말 이렇게 부모님한테 먼저 막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진 그러니까 자신이 사실 이런 마음 챙김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나 돌보지 않았던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나의 감정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무언가 영혼이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과 부모님 그 마음이 연결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그 변화와 오버랩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너무 감동을 받고 오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열했던 부분은 108쪽이에요. 그 짧은 순간 우리 두 눈은 못을 박은 듯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았고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녀석도 알고 있었다. 그 녀석의 아픔과 두려움이 보였다.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아픔과 두려움이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또 이게 오열을 했을까요, 제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닥터 도티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나쁜 아이들이 한 아이를 되게 괴롭히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근데 그걸 지나치지 않고 굉장히 힘이 세겠죠. 그럴 때 괴롭히는 악당이 힘이 세잖아요. 그 아이를 이렇게 두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을 바라봤는데 정말 막 위협을 가하고 그랬거든요. 닥터 도티한테. 근데 그 눈을 바라봤는데 깊이 뚫어지게 바라봤는데 그 속에서 아픔과 두려움을 본 거예요. 그 영혼을 들여다본 거죠. 사실 눈이요. 저도 굉장히 이제 요즘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눈을 들여다보려고 애쓰고 지금 촬영하면서도 제 눈을 보면서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눈이 사실 마음의 창, 영혼의 창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도 사실 바라보는 시간도 드물고, 우리 가족이나 타인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도 더더욱 드물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눈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깊숙이 바라보면 영혼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지금 115쪽에 아까 그거랑 연결돼서요. 또 제가 여기서 오열을 했는데, 나는 그날 아침 덩치 큰 친구에게 맡고 있던 작은 아이를 생각했다. 그 애가 누군지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나는 그 아이를 지켜주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출 만큼 배려했다. 나도 어쩌면 그 아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었고 언제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배려하고 돌보아 주었다. 이미 수백 번 그런 아픔과 모욕감을 느껴보았고 그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건 정말이지 큰 상처가 된다. 이 닥터 도티가 아까 그 위험에 처한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는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봤고 또 그것을 너무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루즈가 한 말이 여기서 이어집니다. 내 마음을 여는 나머지 한 부분은 너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란다. 이건 내가 정말로 열심히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야. 자기 사랑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한 부분은 일단 나 자신부터 사랑하고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게 되게 모호하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열어?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막연하고 모호한 느낌으로 다가오실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의 감정을 잘 돌보고 나를 잘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갖는 거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뭐 거창한 거 없어요.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나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나 자신에게 내면에 관심이 없어요. 내 감정,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게 자기 사랑의 방법이고 시작이에요. 나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말하는 거는 연민의 마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이 연민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 자신을 먼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 많은 결점, 나의 많은 부족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럴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 그 상처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서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나를 계속 자책하고 비난하고 그런다면 나아질 게 있을까요? 우리는 그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커왔지만 사실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비난과 자책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을 끊임없이 전해줄 때 우리가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그렇게 보고 또 상대를 그렇게 볼 때 삶이 변화합니다. 여기에 129페이지에 보시면요.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당신과 똑같이 결점투성이의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자. 당신도 그들도 모두 실수하고 길을 잘못 들고 때로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무진 애를 쓰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사실 이 부분이요.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이 유엔연설을 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아마 이 구절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자. 마음속으로 사랑과 온기와 인정으로 가득 찬 욕조에 몸을 담근다고 상상해보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활짝 열려있다는 점이다. 활짝 열린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고 그 연결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일단은 마음의 문을 열려면 나를 사랑하는 것,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챙기는 기술을 실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사실 마음의 문을 열 때 가장 강력하게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독서와 감사일기 이를 꾸준히 훈련한 거였고 자연스럽게 막 긴 명상은 못하지만 일상에서 수시로 내 마음을 챙기는 짧게 챙기는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는 방법을 어떤 순간에 막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스스로 내 감정을 자주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나는 괜찮은지, 이런 나의 부족한 결점도 자꾸 비난하지 않고 사랑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러는 거. 그게 사실은 한 번만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훈련이고 연습이라는 거예요. 한 번 마음 먹었더라도 또 까먹고 그냥 막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글을 쓰는 미라클 라이팅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어요. 각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음을 여는 방법. 여기서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이 이제 닥터 도티는 10가지 글자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연민, 존엄성, 평정, 용서, 감사, 겸손, 진정성, 정의, 친절, 사랑.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면서 이 단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날 하루의 목적으로 정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여서 읊으면서 강렬한 목적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내 안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한 목표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명상으로. 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긍정단어 명상법 있잖아요.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그 책에도 나온 거랑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연결이 되죠. 일맥상통해요, 이 부분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책에서는 연민의 마음과 친절, 이런 걸로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를 먼저 그렇게 바라보고 상대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모두가 마음이 연결된다는 거죠. 고통을 덜어주려는 바람을 갖고서, 이게 28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연민에 대한 소개입니다. 연민의 마음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연민의 마음의 글자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통을 덜어주려는 바람을 갖고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다. 연민의 마음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려면 반드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당신 자신에게도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남들에게 베푸는 친절은 정말 자신에게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를 심하게 다그친다. 그쵸? 우리가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이런 거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나를 자책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비난받고 혼나고 이랬던 이제 그런 가정 환경 탓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혼내는 게. 자기 자신에게 진실로 다정하게 대할 때야 비로소 남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일도 가능하다. 아, 정말 너무너무 이 구절이 저는 좋아요. 이 연민의 마음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기 사랑의 힘을 알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굉장히 가지려고 했었거든요. 자기를 비판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더라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어 하고 대신에 뭐 다음에는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늘 나를 혼내키고 화내고 이러던 게 없어졌어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죠. 꾸준히 노력하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자책과 비난 대신 격려와 사랑, 응원의 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어땠을까요? 제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도 많이 생겨나고 그게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을 저질렀듯이 저 사람도 그러는구나. 그리고 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감정이 막 일어나고 부끄러운 감정을 갖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미운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것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나도 그러니까. 나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늘 친절하고 싶고 늘 미소 짓고 싶지만 마음처럼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 연민의 마음도 보내고 사랑의 마음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원했던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법이요, 마술이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마음챙김, 시각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 이제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 영상이나 시각화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행복한 성공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네.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여기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여는 게 뭐예요?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꿈, 목표를 이루는 거에 막 집착하면요. 이렇게 닥터도티처럼 어느 한순간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여기서 그거 272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음챙김과 마음으로 그려보기는 산만함을 없애고 내면으로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훌륭한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꿈을 이루길 때 이런 시크릿 같은 데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네, 마음을 챙기고 시각화하고 그것은 향상하고 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지혜와 통찰 없이는 다시 말해 마음을 열지 않고는 그런 기법도 결국 자기 흡수, 나르시시즘, 고립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여정은 내면의 여행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유대와 연결을 위한 외부로의 여정으로도 함께 이어져야 한다. 네. 우리가 내면의 문을 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열면은 우리가 외부의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거기서 사실 진짜 삶의 목적을 발견하거든요. 그냥 내 혼자서 꿈을 이루고 그냥 나아가면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내가 결국은 다 모든 걸 이룬 사람들, 뭐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를 이루고 어느 정도의 꿈을 이룬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제 뭔가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보탬이 될 게 뭘까 이렇게 좀 찾아 나서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마음을 여는 작업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해 나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루스가 나한테 가르쳐준 마술의 클라이맥스는 진실로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탈바꿈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탈바꿈하게 하는 것뿐이라는 궁극의 통찰이었다. 연민은 우리 각자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그것은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위대한 마술이다. 네. 저는 연민의 마음에 어떤 힘이 있는지는 몰랐고요. 예전에 제가 첫 번째 책이 Are You Happy라는 에세이 책을 냈었는데 거기서 연민의 마음에 대해서 저도 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는 저마다 짊어진 삶의 무게와 고통으로 힘들어한다. 나만큼 타인도 힘들다는 것. 그의 아픔도 별반 나와 다르지 않다는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 그리고 내면의 평온을 얻는다. 네,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을 진실로 마주 보게 되고 내 고통을 보다듬어 주기 시작하면 타인의 고통도 보여요. 그리고 그 타인의 고통에 연민의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 연민의 마음이 생기면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악플을 던져도 그 사람이 내가 막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아픈 상처가 있구나. 저 사람이 마음이 지금 어떠한 괴로움에 쌓여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연민의 마음이 정말 그래서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일부러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노력하면은 잘 되진 않고 일단 나의 상처를 바라보고 그 상처의 나를 먼저 연민의 마음을 먼저 가져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짐 290쪽이에요. 비슷하게 연결돼서 또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루스가 한 말이에요. 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다. 루스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그게 바로 루스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었다. 만약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지 않는다. 세상에, 루스와 함께한 시간이 어떻게든 나를 치유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평생 동안 저를 치유해 나가야겠지만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싶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치유하는 게요. 결국은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아파야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안 해요.
내가 내 안에 마음이 골마 터져 있고 내 마음이 아프면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가요. 그러니까 왜 자기 사랑이 중요하냐면 나의 상처부터 돌봐야 됩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하고 싶고 예쁜 말 하고 싶어. 근데 너무 안 돼. 그러면요, 나부터요. 나의 자신에게 내 상처를 먼저 돌봐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요. 내가 먼저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네, 저도 나 이런 사람 아니고 싶은데 항상 저를 부정하고 나 좀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 좀 더 좀 햇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맨날 그랬는데 정말 어느 순간 네, 제가 스스로를 사랑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순간 내가 스스로를 사랑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내 상처가 많이 치유되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네,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내 안에서 네,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방탄소년단도 이 책의 핵심을 딱 바로 보고 Love Yourself라는 앨범을 만들게 된 거겠죠. 정말 방탄소년단 감사합니다. 정말 이 책이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게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구나. 이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여정이구나를 느끼실 거고 치유받고 예, 정말 영혼이 막 좋아할 거예요. 감동받아가지고 네, 좋다 막 이렇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자기계발서인 이유가 그냥 단순한 감동하고 위로에 머무르지 않아요. 네. 이게 자기계발서로 분류가 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삶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이 방법이 물론 정답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여는 방법이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명상을 통해서만 마음을 열진 않았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마음을 여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명상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짧은 명상이라도 수시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근데 똑같아요. 사랑하고 연민의 마음, 감사의 마음 이거는 저도 마음을 여는데 네,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을 읽으시면 정말 이게 정말 영혼의 선물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서 치유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나도 내 삶도 이렇게 마법처럼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방법은 나와 있지만 사실 아직은 방법을 실천할 마음에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반복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올 때까지 이 내 마음을 울렸던 구절들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내가 왜 이 구절에서 오열했을까?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내 상처가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떤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하고 내 상처도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도닥여 주시고 그 상처를 준 사람도 아파서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구나 한번 또 다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는 계기도 되셨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이 책이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치유받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닥터도티의 마술가게, 닥터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라는 책으로 여러분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네, 댓글로 감상평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영양분 되는 좋은 이야기와 책으로 찾아올게요.